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노하우의 이지은 박사입니다. 혹시 목에 걸린 끈적하고 불쾌한 이물감, 가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진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삼키는 이 가래가 사실은 폐 건강의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가래를 그냥 방치하거나 무심코 삼켰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부터 집에서 5초 만에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내는 초간단 비법 3가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가래의 색깔별 경고 신호까지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청자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이 중요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계속 만나보세요. 가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래는 폐와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점액성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호흡기는 약 100cc 정도의 가래를 매일 생성하며 이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외부의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포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래의 95%는 수분이며 나머지 5%는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래를 무심코 삼켰을 때 발생합니다. 가래 속에 폐결핵균 같은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위를 지나 장으로 이동하여 장 결핵과 같은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래를 삼키는 행위는 병균을 스스로의 소화기계로 재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 확장증 환자나 폐렴 환자의 경우 가래에는 엄청난 양의 병원균과 염증 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는 반드시 뱉어내어 기도와 폐를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치료와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래를 뱉어내는 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문화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가래를 뱉는 것을 터부시하지만 병원균이 포함된 가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나 휴지에 뱉어내어 가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가래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삼키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루 가래 분비량은 100cc 미만이지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양은 10배 이상인 1000cc까지도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숨이 차게 됩니다. 기관지 내부가 끈적한 가래로 가득 막히면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식 환자의 발작과 유사하게 심각한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둘째,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됩니다. 가래에는 각종 단백질과 영양분이 풍부한데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치 세균 배양 접시처럼 가래는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2차 감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셋째, 멈추지 않는 만성 기침을 유발합니다. 가래를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 반복되면서 하루 종일 콜록거리는 고통스러운 기침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기침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넷째, 수면 장애를 초래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염증 억제 호르몬인 스테로이드의 분비가 줄어들고 염증 촉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증가하면서 기침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전반적인 호흡기 합병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가래가 폐 깊숙한 곳에 고여서 폐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폐 조직의 손상을 가져와 폐기종이나 COPD와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호흡기 질환의 명확한 경고등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래를 뱉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입니다. 병원을 찾기 전에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호흡기, 물리치료의 원리를 응용한 3가지 초간단 비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물병 빨대 불기입니다. 이는 양압을 이용하여 기관지 내부의 압력을 가해 가래를 떼어내는 원리입니다. 1리터 정도의 생수병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빨대를 꽂습니다. 그 다음 빨대를 통해 힘껏 숨을 내쉬어 물에서 거품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동과 압력이 기관지 전체에 전달되어 끈적하게 붙어있는 가래를 떨어뜨리고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강제호기 호흡법입니다. 이는 가슴을 최대한 팽창시키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후욱하고 강하고 빠르게 숨을 내뱉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한숨이 아닌 마치 무거운 것을 밀어내듯이 강렬하게 내쉬는 이 호흡은 폐 깊숙한 곳에 정체된 가래까지 끄집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3번째가 가래 배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3번째 비법은 허핑 기침입니다. 일반적인 기침인 콜록콜록 대신 마치 안경에 입김을 불듯이 하 또는 허프하고 가쁜 숨을 짧고 강하게 내쉬는 기침입니다. 흉곽을 팽창시킨 후 수축하는 동작과 동시에 짧게 숨을 내뱉어 가래를 후도 쪽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반복하면 기관지 깊은 곳의 가래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병 불기로 가래를 떼어내고 강제호기로 끌어올린 후 허핑 기침으로 최종 배출하는 순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목에 가래가 낀 듯한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물감은 우리 몸의 다양한 질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편도선이나 인후의 염증입니다.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목에 점막이 부어 있거나 이물질이 고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둘째, 역류성 인후염 또는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를 넘어 후두와 인후까지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가래가 없더라도 위산의 자극 때문에 마치 가래가 낀 것처럼 끈적하고 불쾌한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후비루 증후군상기도 기침 증후군입니다. 코나 부비동에서 생성된 점액이 목 뒤로 계속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점액이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지속적인 기침과 이물감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입니다. 부비동에 고름 같은 가래가 차서 이것이 목 뒤로 흘러내려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코와 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다섯째, 가장 경고해야 할 질환인 후두암 또는 성대암입니다. 이물감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잘 낫지 않으며 목소리 변화나 연하 곤란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후두나 성대에 악성 종양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조치입니다. 목의 이물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기 진단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래의 색깔은 호흡기 건강의 혈당 수치와 같습니다. 가래의 색만으로도 우리 몸의 병적인 상태를 상당 부분 유추할 수 있으며 특정 색깔은 생명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얗고 투명한 가래는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점액이거나 가벼운 감기 초기 컨디션 저하에서 나올 수 있는 무해한 가래입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불투명한 흰색 또는 옅은 노란색 가래는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이나 후비루 증후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투명하지 않고 점액 농성점액과 고름이 섞인의 특징을 보이며 이는 기관지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성점액 농성, 기관지염 등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짙은 노란색 또는 녹색 가래는 심각한 세균 감염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고름빛이 도는 이 색깔은 폐렴이나 중증 기관지 확장증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녹색 가래는 녹농균과 같은 특이 세균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 피가 섞인 가래객혈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선홍색 피가 보인다면 이는 폐암, 결핵기관지 확장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체 없이 대학병원급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갈색 또는 녹슨색 가래는 폐렴, 막대균 클레브시엘라이라는 특이 세균 감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색깔입니다. 또한 오래된 출혈이나
폐에 농양고름 주머니 터져 나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 역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래의 양이나 색깔 변화 외에도 갑작스러운 흉통이나 호흡 곤란 등 동반 증상이 생긴다면 색깔과 관계없을 즉시 병원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기관지염은 가래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기관지에 고여 있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감기 환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리 원칙은 지속적인 기관지 청결 유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호흡기 물리 치료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강제호기 호흡법이나 물병 불기 방법을 하루에도 여러 번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여 기관지 벽에 붙어 있는 가래를 주기적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가래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면 가래가 더욱 끈적해지고 딱딱해져서 뱉어내기 힘들어집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가래를 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고 가래를 마르게 하므로 특히 잠자는 동안 가습기를 사용하여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간접 흡연 환경도 피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켜 가래 생성을 폭증시키는 주범입니다. 다섯째, 의사와 상담하여 점액용해제나 거담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들은 가래의 끈적임을 줄여주어 뱉어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만성호흡기 질환 관리는 마치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듯이 매일의 가래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주 이내의 기침은 급성 기침으로 정의하며 대부분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8주 이상 2달 넘게 지속된다면 이를 만성 기침이라고 하며 그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앞서 언급된 후비루 역류성, 인후염, 천식 등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마른 기침이 심할 때 병원 방문 전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첫째, 야간 기침 완화를 위한 자세 변경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 항염증 효과를 가진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감소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멜라토닌이 증가하면서 기침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때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 때문에 흉곽 압력이 증가하여 기침이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옆으로 누워 자거나 상체를 베개로 높여서 자는 것이 기침 반사를 줄여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나 꿀물 같은 것을 천천히 마시면 목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기침을 자극하는 음식 피하기입니다. 맵고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을 폭발적으로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성 기침이 있을 때는 이러한 음식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를 너무 건조하게 하거나 온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기관지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기침은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으므로 자가 처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가래는 약물이나 호흡기 물리 치료로 해결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서는 어떤 항생제나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래가 단순히 묽지 않은 정도를 넘어 기관지 내부의 고름과 같은 이물질 덩어리로 단단하게 굳어져 기도를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특히 중증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농양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는 숨을 쉬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심각한 산소 부족과 호흡 부전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자 최후의 무기가 바로 기관지 내시경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유연한 관을 코나 입을 통해 기도 안으로 직접 삽입하여 내부를 관찰하는 동시에 기관지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이물질화된 가래 덩어리를 흡입하여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진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막힌 기도를 즉시 확보하여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응급치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도 폐쇄가 심할 경우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가래 제거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가래가 해결되지 않고 호흡 곤란이 심화될 때 전문의는 이 시술을 통해 가래의 원인을 진단함과 동시에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바이러스성 목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해열 진통제도 증상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함과 통증만 있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진통과 해열 효과는 있지만 항염증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이 아주 심하게 붓고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간 독성 위험이 있으므로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며 염증이 심할 때는 이부프로펜 브루펜과 같은 해열소염 진통제 NSAIDs 계열의 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약은 진통 및 해열 효과와 더불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목의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신장 콩팥에 대한 부담과 알레르기 반응 위험이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외에도 목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생활 속 꿀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가래를 묽게 합니다. 둘째, 마스크와 목도리를 착용하여 목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셋째, 소금물이나 가글액으로 자주 입과 목을 헹구어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합니다. 약물 선택은 자신의 기저질환과 증상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며 약물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목과 호흡기는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코와 목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폐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가래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금연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담배는 후두암, 성대암,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기관지 염증과 가래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외부 오염 물질이 직접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은 목과 위를 자극하여 역류성 인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목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필수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건강한 후두와 성대는 우리가 100세까지 숨 쉬고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